계속 이어서 할게요. 제가 이제 쉬었다 하는 이유는 뭐 이제 제가 쉬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촬영할 때 이 용량 때문에 한 번에 길게 해버리면 용량이 엄청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끊어서 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업로드 할 때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로 들으시니까 바로 그냥 동상 강의니까 바로 이어서 가시잖아요. 그죠? 뭐 이제 우리가 이제 4대 보험에 대해서 한번 더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사업을 성립을 하면 성립신고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있으면 직원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립신고하고 직원 신고하고 그렇죠? 어디에다가 여기에다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이제 뭐 팩스로 통상 접수를 하고 원래는 이제 이런 4대 보험 대행 기관이면 그런 게 있어요. 전자적으로도 합니다. 뭐 우리 건강보험 EDI라는 홈페이지가 있고 4대 보험 뭐 토탈 뭐가 있어요. 그리고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토탈 서비스라는 그런 홈페이지 전자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4대 보험 대행 기관이면 전자적으로 할 수 있죠. 근데 행정사들은 이런 대행 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팩스로 접수를 해야 돼요. 뭐 업무 보는 데는 뭐 벌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불편한 게 있죠. 뭐냐면 팩스로 수신을 하면 뭐 수신 여부야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도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아니면 일일이 물어봐야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쪽에 관심을 가지시면 우리도 이제 4대 보험 대행기관으로 인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건강보험공단 본부 쪽 뭐 누구하고 이제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아니 좀 우리 행정사들도 대행기관으로 인정하게 해주라. 지금 법상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일반적으로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들이 이걸 대행기관으로서 일을 하니까 걔네들이 하니까 얘네들이 그 자격사들한테 일종의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왜 지기들이 일일이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는 기관이 있으니까. 근데 법상 딱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이제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법제화 작업을 지금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행정사도 넣어주라. 그래서 거기서 한 얘기가 행정사들도 이런 일을 해요? 한다고.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없죠? 많이 못 들어봤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뭐 그런 규정도 없고 못하게 하니까 못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이렇게 행정사들도 또 일부 있고 많이 있다.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면은 그 사람들이 진입을 할 거 아니냐. 지금 진입도 못하게 해놓으니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지.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행정사들이 그런 역량이 있고 충분히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어떤 행정사들이 있다면 거기서 그런 게 이제 좀 협회 차원에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이제 정리해가지고 한번 청원을 해보시면 제안을 해보시면 이제 좀 검토를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법제화 작업에 들어간대요. 쉽게 말해서 자기 규정 만드는 거죠. 보험사무 대행기관을 할 수 있는 자격사는 뭐 이렇게 나오겠죠. 회계사, 뭐 세무사, 노무사, 뭐 행정사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든 법이든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이제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행정심판을 하는데 우리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온라인으로 대행해서 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지금 어떤 행정사님이 그거 해달라고 청원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참 좋은 취지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온라인으로 우리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나중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게요. 어디가 있어? 내가 이제 4대 보험을 납부를 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한 이유고 이제 이 돈을 떼는데 이 각각의 돈을 떼는데 요일이 있어요. 국민연금은
이제 9%를 뗍니다. 보수에. 임금하고 보수는 다르다겠죠. 보수는 세금을 부과하는 그 기준을 보수라고 하고, 보수총액, 보수. 건강보험은 6.46%고, 그리고 이제 이 건강보험 안에 우리 이제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건강보험료의 8.51%를 뗍니다. 8점. 그러니까 고용보험은 이제 보통 1.3% 정도 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근로자분, 사업자분 냈고, 사업자분은 또 이제 매립 민간이냐에 따라서 또 얼마씩 듣고 그러거든요. 선제야 이제 그 요일별로 떼는 거고, 이렇게 뗍니다. 그러면 이제 급여 200 받는 사람이 있으면, 급여가 200 받으면 이제 200을 받고 여기서 4대 보험료를 떼겠죠. 따지고 보면 전체는 이제 5대 보험이고, 근로자가 떼는 건 국민건강 장기요양 고용보험을 떼겠죠. 공제를 하겠죠. 그리고 소득세를 공제를 하겠죠. 소득세가 이제 얼마를 떼고, 이것도 이제 그런 구간표가 있어요. 소득세를 얼마를 떼고, 이제 거기에서 10%를 또 지방소득세를 떼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받는 돈, 예를 들어 185, 이게 이제 이렇게 돈을 받겠죠. 급여가 200인 사람이면 4대 보험 떼고, 소득세 떼고, 실수령. 이게 이제 세금을 공제하기 전, 세전이라는 건 세후, 세금을 공제한 후. 그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임금, 산재고 뭐고 평균 임금을 할 때는 항상 모든 건 이 세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 내 돈이에요. 이게 미리 얘기하더니 떼가서 그렇지. 원래대로 하면 이 돈 그대로 받았다가 이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법에서는 미리 사업주가 원천 징수를 해가지고 내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내 월급 실상이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200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임금대장 할 건데, 예를 들어 기본급이 180이고 식대가 10만 원이고 차량 유지비가 10만 원이다. 이러면 요거에 대해서 세금만 부과합니다. 왜냐, 이런 것들이 이제 비과세로 들어가니까. 우리 이제 보수에 대한 어떤 개념인 거죠. 자, 이렇게 떼가지고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 월급 받고, 사장님은 사장님 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낼 거 아니에요. 자기 거. 근로자분 절반 말고 자기 거. 아니, 사장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장님들이 보통 설립을 하게 되면 사업자를 올리고, 이제 사장님이 있어요. 사업주가. 이제 1인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강보험을 낼 때는 국민연금은 똑같이 이렇게 내는데, 건강보험은 납부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지역 가입자로 내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업장 가입자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사업 성립을 해가지고 나 혼자 있어. 직원이 없으면 우리가 지역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 기준은 재산이니 뭐니 이런 걸 기준으로 부과를 하죠. 근데 이제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제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이 돼요.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직장인 가입자라고 하죠. 요율대로 떼고, 이 근로자가 만약에 일을 하다 그만둬 버렸다. 그럼 이 사람도 지금 현재 직업이 없다. 그러면 지역 가입자로 납부를 하죠. 건강보험료는 지역 가입자가 있고, 사장님 같은 경우는 사업장 가입자, 근로자는 직장인 가입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업주는 국민하고 건강받는다. 이 근로자가 만약에 직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국민연금은 납부가 이제 예외가 돼요. 국민연금은 안 내요. 근데 건강보험은 직장이 없어 돈을 내야 돼요. 지역 가입으로 해가지고. 고용도 당연히 안 내겠죠. 그렇게 이제 4대 보험은 이렇게 납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제를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4대 보험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딱 급여 명세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대로 공제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도 우리가 또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어떤 명세표를 봤는데 산재보험이라 해가지고 공제를 해요.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산재보험 납부는 사업주가 하잖아요. 혜택은 근로자가 받지만. 이런 것도 알아야죠. 요율도 제대로 뗐는지. 그쵸? 산재보험이 사실 어려운데, 그리고 이제 사업주들은 이 4대 보험을 성립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보수총액이라는 걸 합니다. 보수총액. 그 보수총액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직원들이 입사를 하면 월급이 설정이 돼가지고 이 월급 기준으로 4대 보험료를 떼가지고 납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급여가 오르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200에 대한 요율을 적용해가지고 4대 보험료를 납부를 하는데 중간에 월급이 올랐어요. 올랐어도 그 기관에 내는 돈 똑같아요. 이 200. 물론 오른 시점부터 그 근로자한테는 떼겠죠. 그러니까 미리 떼서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돈은 기존에 냈던 200에 대한 돈을 내고 있습니다. 뭐 건강보험료가 뭐 10만 원이라면 나는 10만 원만 계속 내고 있어요. 사업주는. 근로자는 물론 올랐으니까 이제 2만 원, 2만 원을 급여에서 떼지겠지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1년 뒤에 보통 이제 3월달에 보수총액을 하는데 정산을 해요. 각 근로자들과 정산을 합니다. 실제 제대로 뗐는지, 네가 과거에 신고한 금액보다 이 사람이 더 많이 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뭐 변동이 없는지 이런 거를 이제 정산을 하거든요. 이런 걸 보수총액이라고 하는데 보통 3월경에 합니다. 2월에서 3월경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정산을 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부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4월에 5월이 되면 뭐 건강보험 폭탄 뭐 이런 표현도 쓰고 뭐 기사도 많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월급 200 받는 사람이 200에 대해서 4대 보험, 건강보험을 쭉쭉쭉쭉쭉 내왔는데 중간에 급여가 올랐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250으로 올랐다. 그럼 250에 대한 돈을 내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는 이제 뭐 250에 대한 이제 보험료를 내게 되겠죠. 이게 이제 이것도 사업장마다 틀려요. 미리 뗀 사업장이 있고 안 뗀 사업장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안 뗀 사업장들은 나중에 건보 폭탄 맞았다 해가지고 근로자한테 와장창 뛰어가 불고. 그러니까 4월, 5월 월급이 보면 내가 막 300 받은 사람이 막 100 얼마나 줄어들었고. 너무 한 번에 많이 떼가니까 분할 납부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길 거예요. 그런 개념들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막 물어보죠. 아니 왜 갑자기 이번 달은 뭐 4대 보험을 왜 이렇게 떼면 돼요? 그러면 이래서 이래요. 그렇게 이제 보통 정산 작업을 하고 그때 같이 합니다. 고용산재로 보수총액. 그러니까 국민연금 조금 달라요. 국민연금은 그 기준이 7월달에 7월달.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말일까지 이미 산출되어 있는 국민연금을 내고 7월 1일 날 다시 이제 산출을 하는 거죠. 왜냐면 1년 동안 급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뭐 따로 정산 작업이라는 건 없어요. 뭐 하여간에 그렇게 한다라고. 그러니까 7월 1일 날 국민연금이 변동이 되죠. 직원들. 얘네들은 이제 3월 이후에 변동이 되고, 얘네들은. 그리고 이제 그건 근로자 거 보수총액이라고 합니다. 보수총액은 건강보험하고 고용산재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정산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내년도 7월 1일 날 그 전년도 임금 뭐 그냥 부과하는 거예요. 뭐 덜 냈으면 덜 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건강보험은 덜 냈으면 더 내야 되는 거고, 국민연금은 덜 냈어도 급여가 올랐으면 오른 놈으로 그냥 적용하면 되고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사업주도 자기 거 사업주도 나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내잖아요. 자기 거 해야 돼요. 자기 거 보수총액을 합니다. 사업주는 언제 하냐면 보통 5월달에 합니다. 5월달에 해가지고 정산을 해서 부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업주들은 사업이 성립이 되면 뭐를 해야 되냐? 우리 사업 성립할 때 사업 회사 관련된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넣고 직원 몇 명이고 이런 걸 내요. 그러면 직원들 급여는 이미 세팅이 돼 있잖아요. 얼마 줄 거라고. 그 급여 신고도 다 하거든요. 자기 것도 신고를 해야 돼요. 왜? 국민하고 건강보험을 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이제 사업 막 시작했는데 내가 얼마 내 급여를 얼마를 내가 어떻게 정할 것이야. 내가 얼마 벌지 어떻게 알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주들은 자기가 1년 동안에 뭐 대충 한 매출이 얼마 정도 발생할 것 같아. 소득이 얼마 발생할 것 같아. 대충 예상되는 금액을 먼저 신고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래 한 200 신고하자. 그럼 200에 대해서 먼저 부과를 해가지고 이 돈이 뭐 국민건강료
보험료가 한 10만 원이다 치면 10만 원을 먼저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월 달에 자기 사업주 보수 총액이라는 걸 합니다. 정산 작업. 건강보험에 안에서요. 그래가지고 실제 이제 왜냐면 그때 되면은 그거 나오잖아요. 우리 종합소득 때 5월 달에 해가지고 6월에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아 소득 얼마구나.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실제 매출이 얼마였는데 경비 빼고 뭐 어쩌고 하니까 얘네 소득이 250이네. 그럼 250에 대해서 이제 원래 부과를 해야 될 사람인데 200만 내가 처음에 신고를 했잖아요. 그럼 50에 대해서 돈 안 냈잖아요. 그래도 한 번에 부과를 해갖고 내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소득 산출을 보니까 200 신고는 했지만 뭐 10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내가 더 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돌려주든가 그 다음 보험연도에 충당을 하든가 금액이 적으면 충당하고 엄청 많으면 돌려받고 내는 식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업주들이 참고로 신고해야 될 게 일반 과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로 뭐 부가세 신고도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죠. 그거하고 별개로 5월달에 보수총액, 건강보험에 대한 정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주는 1년에 보수총액 2번 하죠. 자기 거, 사업주 거 한 번 6월달에, 6월달에 그리고 매년 3월달에 직원들 분 보수총액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해주고 하면은 다 이런 것들도 보수총액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고 돈 받고 다 거기서 별도로 수익 창출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처음에 서비스로 넣어가지고 자문료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말해서 기업체 사장님들이 자기 일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도 봐도 지금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을 두고 하죠. 뭐 이런 거는 뭐 이제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이런 사대보험은 뭐 이제 격리나 뭐 총무 그런 파트에서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안 가요. 모르니까 누군가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답변해주고 하면은 좋잖아요. 그죠? 뭐 서비스라는 건 기업 자본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하기 나름이에요. 나는 이것만 해주겠다. 그럼 그것만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되고 종합 토탈적으로 싹 다 해주면 또 거기에 맞는 대가를 받으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자문료를 얼마 정도 받냐면 보통 우리가 보통 5인에서 한 30인 정도 되는 사업장 범위 내에서 이제 자문을 한다 치면 최소 한 10만 원에서 뭐 한 30만 원? 뭐 이 정도 범위에서 이제 여러분들 근로자 수가 몇 명이고 이 사업장 특성 얼마나 이직이 많고 얼마나 좀 일감이 많을 것 같고 막 그런 걸 예측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거고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나중에 공부할 건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가 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막 어떤 그 분쟁이랄지 문제점들이 자문할 거리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5인에서 30인 이 사이 그러면 10만 원에서 뭐 한 30만 원 근로자 1인당 뭐 만 원씩 책정해서 이제 알아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사실 기업 입장에서 한 달에 30만 원 나가는 것도 부담이죠. 맞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 범위 내에서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4대 보험에 대한 이해가 좀 되신가요? 직원을 채용하면 4대 보험을 신고를 해야 되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그 납부를 하는 금액을 산출하는 세금의 기준은 이렇게 보수 기준으로 하는데 각각의 보험별로 요율이 별도로 있다. 보수 기준으로 뗀다. 그거를 미리 월급에서 원천 징수해가지고 사장님이 갖고 있다가 이렇게 낸다. 물론 내는 건 한 번 매월 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부가고지 사업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옛날에 그 산재 건설업 공부할 때 건설업 같은 경우는 자진 사업장이라 했잖아요. 내가 스스로 얼마 인건비가 얼마일지 거기에 대한 요율이 얼마일지 내가 스스로 해서 계산하고 확정하고 이걸 매년 한다 했잖아요. 자진 내 스스로가 해야 돼. 기관에서 얼마 내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반 사업장들은 건설과 벌목이 아닌 이런 일반 사업장들은 내가 처음에 다 신고 들어가잖아요. 성립신고 할 때 입사하면 신고 다 한단 말이에요. 취득 신고 할 거 아니에요. 직원 들어온 정보에 대해서. 그럼 그때 이제 걔네들이 산출해가지고 매월 고지를 하죠.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뭐 직원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 어찌됐든 뭐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매월 10일까지 돈 내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날라옵니다. 그렇게 이제 납부를 하게 돼 있고,
분명히 급여 변동이 있을 테니까 1년간에 그런 이제 정산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보수총액이라 하고, 근로자 보수총액은 건강보험하고 고용산재는 매년 3월경에 하고, 국민연금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바뀌고, 그리고 자기 거, 사업주 자기 거는 보수총액은 매년 5월 달에 하고, 종합소득세 할 때 같이 시기가 같아요. 그게 나와야 이 보수가 확정이 되니까. 내 소득이 나와야 내 보수가 확정이 되잖아요. 그 무렵에 하면.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 이제 이런 사대보험 관련해서 입사 취득 상실에 대한, 직원이 들어오면 취득이고 나가면 퇴사 처리, 상실 처리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고, 저도 이제 자문을 하고 있는데 하는 곳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직이 많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장들은 제가 안 합니다. 처음부터 할 때 이렇게 해주고, 근로계약서 해주고, 상시 자문 해주고, 뭐 교육적인 부분들 해주고, 사대보험 저는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자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까지 해버리면 여러분들 못해요, 혼자서는. 그러니까 이제 여직원 두고 해야 되는데 그만큼의 자문료가 들어오면 여직원 월급 주고라도 하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그런 거 하면은 엄청 귀찮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사대보험 저는 웬만하면 안 하고, 좀 특별한 어떤 좀 이렇게 관계에 있는 그런 좀 회사들은 좀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웬만하면 사대보험은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은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질의는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일단 이제 사대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좀 공부를 좀 했었어요. 기업이 이제 성립이 되고 신고를 하고 사대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고, 이게 좀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기업 자문에 대한 강의는 처음 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은 너무 어려운 문제고, 그래요. 앞으로도 이제 뭐 임금대장 이런 것들도 이론으로만 하기도 사실 어렵고, 참 나중에 이제 직접 급여대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건 다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보여드릴 텐데, 하여튼간에 오늘은 이제 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좀 공부했어요. 좀 기업 자문이 뭐고 어떻게 해야 되고 계약은 어떻게 해야 되고, 좀 사대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로시간 관련해가지고 근로시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